감지를 해가지고요. 상대방을 공격을 하게 되는 그런 것까지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이렇게 때리면, 공격 버튼을 눌러서 때리면요, 얘가 피가 달고요. 피가 다 달면 이렇게 없어지는 것까지 구현을 하겠습니다. 원래 바로 없어지면 안 되고, 피격 애니메이션도 있어야 되고 죽는 애니메이션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죽는 것까지만 오늘 구현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미리 구현을 했던 것들은 다 지우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남자 캐릭터랑,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체력바, 그리고 공격 버튼들은 이제 저희 제 블로그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안 받으신 분들은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2분 정도 동안에 갔다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 지우고, 슬라임 어택도 지우고, 베놈이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중간중간 질문이 있으시거나 좀 빠르다 싶으시면은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조금 멈추고 기다릴게요. 6시 5분까지 기다렸다가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보면은 블로그에 5주차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5주차 자료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슬라임 공격 애니메이션도 있고요. 그리고 체력바도 있고, 그 아래로 내려가시면은 여기 점프 버튼, 그리고 공격 버튼 어디지? 공격 버튼이 몇 주 차에 있는 거지? 안 올려드렸나? 공격 버튼을? 공격 버튼은 3주 차에 있네요. 이 3주 차에 있는 공격 버튼을 가져오셔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고 구현을 해볼게요. 네, 우선 먼저 슬라임이 지금 버튼부터 만들어야겠죠. 버튼을 먼저 만들어 줄게요. 여기 캔버스에 들어가셔서 UI 버튼을 하나 만들어 주실 겁니다. 버튼을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 이제 텍스트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배치를 가볍게 해보겠습니다. 이쯤 정도면 될까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공격 버튼 딱 넣어주시면, 이게 버튼이 좀 크구나. 네, 한 이쯤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여기 버튼 이름도 어택으로 잘 바꿔주시고. 네, 여기까지 만드신 다음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넘어갈게요. 두 분만 동그라미 쳐주시면은 넘어가겠습니다. 적절하게 누르기 좋은 위치에 어택 버튼 배치할게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한 8분, 9분 정도에는 동그라미가 없어도 넘어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어택 버튼을 만들었으니까 이 어택 버튼에 이제 스크립트를 넣어줘야겠죠? 네, 그래서 스크립트 하나 만들어 줄게요.
스크립트 뉴 하시고 슬라임 어택으로 만들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에디터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설정한 걸로. 그러면 이렇게 켜지는데 저희가 저번에 슬라임 점프 버튼이랑 이동 버튼 만들었었죠. 어택도 크게 다를 거 없어요. 그래서 점프나 버튼 중에 하나 이렇게 쓱 긁어와서 붙이실게요. 붙인 다음에 여기 이름, 스크립트 이름을 슬라임 어택으로 바꿔주시겠습니다. 그 다음 필요 없는 거 이렇게 지워줄게요. 이런 애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워주실 거고요. 지워주시고 나면은 여기에 이제 저번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원포인트 다운은 해당 스크립트를 가진 오브젝트를 이제 마우스로 눌렀을 때 혹은 누르고 있는 도중에 작동이 되는 그런 메소드고, 원포인트 업은 그 마우스를 뗐을 때 작동이 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슬라임 스테이트라는 슬라임 애니메이션의 파라미터가 여기 뒤에 있는 두 번째 파라미터로 변경이 되는 건데, 지금은 누르면 슬라임 스테이트라는 게 변하기 때문에 애가 무브를 합니다. 얘처럼 그때 버튼 만들었던 것처럼 무브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 애니메이션을 또 만들어줘야겠죠. 지금은 애니메이션의 파라미터에 값을 넣어주면 움직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희는 공격을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을 줄게요. 일단 여기다가는 1 넣어주시고 이름을 슬라임 어택으로 바꿔주실게요. 네, 어택까지 바꾸는데 한 여기까지 하시는데 한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슬라임 어택이라는 이제 애니메이터 안에 있는 파라미터를 1로 세팅을 하는 건데요. 저희는 슬라임 어택이라는 파라미터를 애니메이터에 세팅을 해준 적이 없어요, 아직. 그래서 애니메이터에 들어가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이 어택은 제가 만들어 둔 거니까 지우고요. 이 슬라임에 들어가 보시면 그때 옛날에 만들어 놨던 아이들, 무브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하나의 스테이트를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하시고 애니메이션을 하나 추가하실게요. 이름은 어택이겠죠. 어택을 추가하신 다음에 슬라임에 들어가서 어택이라는 스테이트를 넣어 주실게요. 이렇게 넣게 되면은 여기에 저희가 애니메이터 자체에서 사용을 하던 파라미터가 여기에 뜨죠. 애니메이터 이 뷰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파라미터 하나 추가해 줄게요. 인트로 하나 더 추가할게요. 이름은 아까 정해줬던 슬라임 어택입니다. 이 슬라임 어택을 가지고서 여기에 스테이트로부터 스테이트로 변하는 이 트랜지션 사이에 조건을 걸어 줄 겁니다. 아이들에서 어택으로 가도 되지만 이제 움직이면서 공격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이들에서 어택으로 가는 트랜지션을 세팅하는 게 아니라 애니 스테이트에서 세팅해 줄게요. 애니 스테이트에서 메이크 트랜지션 해주고요. 그리고 어택에서 아이들 스테이트로 해주겠습니다. 이러면 내가 지금 어느 스테이트에 있더라도 해당 파라미터의 값이 변하면 이 어택이라는 스테이트로 들어오게 되는 상황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만들어 보죠. 여기서 애니 스테이트에서 어택으로 가는 이 트랜지션에서 컨디션 코드를 슬라임 어택 그리고 not equal 0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0으로 돌아가는 어택에서 아이들로 돌아가는 여기는 슬라임 어택을
equal 0으로 해주면 되겠죠. 여기 헤즈 익시트 타임은 꼭 꺼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되는지 한번 볼까요?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저도 any state는 안 해봐가지고 혼자 아는데. 아, 스크립트를 안 넣구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스크립트를 어택에다가 넣어줘야죠. 어택 넣어주고 슬라임 넣어주고요. 돌아가는지 볼게요. 네, 되죠? 눌렀을 때 어택 애니메이터로 어택 애니메이션 스테이트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금 정신 없었을 수도 있는데 모르시는 거는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디서 막혔냐? 어디서 막혔다 하고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 3분? 4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모르시는 거 있으면 물어봐주세요. 다 되신 분들은 동그라미 쳐주세요. 네, 1분 정도 더 기다릴게요. 좀 시간 모자라신 분들은 채팅으로 쳐주세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슬라임의 버튼을 눌렀을 때 어택 스테이트로 가는 것까지는 했는데 아직 어택 애니메이션 설정을 안 해줬잖아요. 그죠? 어택 애니메이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버튼을 누르시고 슬라임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애드 프로퍼티가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 누르시고 스프라이트 렌더러 해서 스프라이트까지 만드신 다음에 스프라이트 이거 5주차에 올려놨던 그 공격 애니메이션들을 Shift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그냥 옮길게요. 드래그 옮길게요. 그리고 얘네 지우고 네,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쟤 뭐야? 얘네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한 25초 정도, 2.5초 정도로 이렇게 할게요. 이게 맞나? 잘못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지우고 다시 하고 얘 지우고 그냥 작업하겠습니다. 조금 애매한 것 같아가지고 대충 합니다. 대충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요. 가면 이제 될 거예요. 이렇게 공격 버튼을 누르면 슬라임이 손모를 쏘는 귀여운 애니메이션이 나오죠. 애니메이션 루프 안 걸었네. 루프를 걸어주시고요. 걸어주시고 다시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한번 누를 때마다 이렇게 공격을 열심히 하는 슬라임의 귀여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복습이었고요. 여기까지는 저번에 했던 거고 이제 애니메이션 복습을 했으니까 이제 사람 하나 만들어 줄게요. 사람 스프라이트도 여기 3주차 돼 있으니까 거기 있는 걸 가져오셔서 스프라이트 하나 만들어 주실게요. 스프라이트 하나 만드신 다음에 맨의 첫 번째 사진을 갖고 와서 이쯤 놓고 로테이션을 Y축을 돌려서 이렇게 슬라임 쪽을 바라보게끔 세팅해 주겠습니다. 이름은 맨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그냥 실행을 시키게 되면 슬라임이 얘를 뚫고 지나갑니다. 그쵸? 이러면 안 되죠. 이 슬라임이 이 보스를 그냥 지나칠 수 없도록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혹시 이 맨이랑 슬라임을 부딪히게 만들려면 이 맨에 어떤 컴포넌트를 넣어야 하는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쵸.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맨한테 콜라이더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박스 콜라이더를 하나 넣어줄게요. 모양은 딱히 상관없고 그냥 콜라이더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그럼 이제 그 슬라임과 이 녀석이 충돌을 서로 감지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지금 잘 보면요 공중에 붕 떠 있어요. 이 녀석의 중력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이것도 알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어떤 컴포넌트를 맨한테 추가를 해야 이 맨이 중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맨한테 리지드 바디 2D를 추가해 줄게요. 리지드 바디 2D를 추가해 줄 거고요. 다이나믹과 키네마틱, 스태틱이 있는데 저희는 다이나믹으로 해야 중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근데 이대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 슬라임과 맨의 질량이 똑같이 1입니다. 그래서 얘가 가속도를 받아서 애드포스를 받고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얘를 밀어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조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매스를 한 만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질량을 만으로 해두면 이제 못 밀겠죠. 슬라임이 밀 수가 없겠죠.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이 슬라임이 이 맨과 충돌을 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슬라임이 어택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맨의 어떤 요소에 접근을 해서 이 맨을 조금 변경을 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슬라임이 이 맨을 감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감지하는 방법은 우선 저희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콜라이더입니다. 콜라이더는 슬라임과 다른 물체의 충돌을 감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슬라임이 만약에 근거리 공격밖에 없다면 이 슬라임은 콜라이더로 반응을 해서 나랑 접촉해 있는 아이를 발견한 다음에 내가 공격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맨의 정보를 가져와서 맨의 체력을 떨어뜨린다든지 뭐 다른 걸 떨어뜨린다든지 좀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만약에 슬라임이 현재는 콤보를 쏘잖아요. 그래서 약간 원거리 공격이 가미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임 스크립트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슬라임은 현재 나의 공격 범위 안에 들어있는 어떠한 물체를 감지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니다, 이거 말고 일단은 에너미 하나 추가해 줄게요. 여기다가 그 에너미를 알려줄 수 있는 에너미 자체의 스크립트 하나만 미리 추가하겠습니다. 에너미라는 스크립트 하나 추가해 주고요. 에너미 먼저 합시다. 에너미 먼저 어떻게 해줄 거냐면 에너미가 가지게 되는 요소들이 몇 개가 있어요. 에너미는 한 HP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HP 포인트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이 HP 포인트를 세팅을 해줄 수 있는 외부에서 세팅을 해줄 수 있는 어떠한 함수가 필요하겠죠. 미리 이제 적어놓은 블로그에 똑같이 있으니까요. 그대로 따라 치시면 돼요.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이 에너미라는 애에 접근을 해서 셋 헬트 포인트를 해줄 겁니다. 어느 만큼? 이 어마운트만큼을 세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HP 포인트의 어마운트만큼을 뺄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떴는지 안 떴는지 보기 위해서 디버그 로고 찍을게요. 이런 식으로 해줄게요. 이 디버그 로그는 이제 C나 C++ 같은 그런 언어에서도 제공해주는 프린트F 그리고 Cout 같은 그런 표준 입출력을 해주는 애니까요. 이거는 이제 오류를 탐색하기 위해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에너미를 간단하게 세팅을 해주시는데 한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슬라임이 이 원거리에 있는 이 에너미라는 아이를 감지를 해서 이 스크립트를 가져온 다음에 이 스크립트의 어마운트만큼의 헬스 포인트를 깎아줄 겁니다. 그리고 디버그 로그를 띄우는 그런 작업을 이제부터 할 거예요. 네, 혹시 시간 모자라신 분 계실까요? 없으면 넘어갈게요. 이렇게 에너미 스크립트를 작성을 했고요. 이 에너미 스크립트를 이제 슬라임이 가지고 올 겁니다. 이렇게 퍼블릭해서 에너미라는 방금 만든 클래스를 가져올 거예요. 이렇게 빈 에너미 타입의 에너미 변수를 선언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에너미를 이제 감지를 해줄 건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업데이트문 하나 추가해 줄게요. 굳이 여기 픽스드 업데이트가 있는데 여기 업데이트가 있을 이유가 있나? 라고 하실 분도 눈치 빠르신 분들이라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픽스드 업데이트랑 업데이트는 약간 그 작동 방식이 달라요. 이 픽스드 업데이트는 유니티에서 세팅해준 어느 값만큼의 속도로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 그런 메소드고, 이 업데이트는 한 프레임에 한 번씩
작동이 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벡터 값 연산, 리지드나 뭐 콜라이더 연산을 할 때는 픽스드 업데이트 안에서 좀 고정된 주기로 이제 하는 게 좋고요. 프레임은 컴퓨터의 사양에 따라 조금씩 속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문에서는 이런 이제 벡터 값 연산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른 연산이랑 안 붙어 있는 게 좋아요. 여기 리지드랑 콜라이더 세트들은.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좀 다른 걸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 문에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어떤 걸 할 거냐면요, 레이캐스트라는 개념을 사용을 할 겁니다. 레이캐스트 히트 2D라는 타입의 그 레이 히트를 선언해 주시고요. 얘를 피직스 2D 레이캐스트 하고 리지드 포지션 넣고 벡터 2 레프트 넣고 5 정도? 5 정도 넣어주고요. 레이어 마스크 넣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쳐줘서 이게 어떤 구문이냐면 피직스 2D라는 이제 클래스 안에 있는 레이캐스트라는 이제 메소드를 사용을 할 건데요. 현재 나의 리지드, 내가 나의 게임 오브젝트의 리지드의 포지션 첫 번째 파라미터로 넣어주시고, 그리고 벡터 값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나의 위치로부터 왼쪽 벡터로 5만큼의 레이저를 쏩니다. 빛을 쏘는 거예요. 레이캐스트 빛을 쏴서요. 광선을 쏴서 거기 있는 애가 레이어 마스크가 에넘이라면, 에넘이라는 레이어를 가진 애라면 걔를 맞은 애를 레이캐스트 히트라는 변수에 넣어주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아무튼 내 벡터 5만큼 왼쪽에 있는 아이가 어떤 애인지 이 레이 히트에다가 담아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요, 빛이라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디버그라는 애를 찍어줄 겁니다. 디버그 로그가 아니고요. 디버그 드로우 레이. 레이를 이제 씬에다가 그려주는 거예요. 여기 요소를 그대로 넣을게요. 오만큼 해주고, 그 다음에 컬러 초록색으로 하는 게 제일 무난하더라고요. 이제 드로우 레이는 내 위치로부터 왼쪽 벡터 곱하기 5만큼 파란색으로 광선을 하나 그려달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요, 일단은 그려진 거 한번 볼까요? 네, 게임을 시작해볼게요. 게임을 시작해보면 이렇게 슬라임의 앞으로, 슬라임의 중심부로부터 5만큼의 광선이 쏴지고 있습니다. 그쵸? 확인됐죠? 요거 안에 들어온, 여기 안에 만약에 이 맨이 들어오면은 레이캐스트 히트 안에 이 친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저희는 저 친구에 뭐가 필요하냐면 저 친구의 에너미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갖고 올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쏜 레이캐스트의 히트에 만약에 콜라이더가 널이 아니면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뭐를요? 에너미 안에다가 방금 맞은 레이캐스트 히트의 콜라이더 안에 들어있는 게임 오브젝트의 에너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나요? 내가 가져온 레이캐스트 히트의 콜라이더를 맞은 애가 만약에 널이 아니야, 누군가 맞았으면 이 에넘이라는 이 빈 변수에다가 그 녀석의 에넘이라는 스크립트를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서 한번 보시면요, 이제 슬라임이 원래는 여기에 빈 객체예요. 논이라고 적혀 있어요. 에너미 안에. 근데요, 앞으로 좀 가다 보면요, 엥? 안 갖고 오지? 띠용? 아, 여기다가 안 넣어줬네요. 잠깐만요.
여기 맨에다가 스크립트를 안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죠? 안 넣었어요. 네, 스크립트를 넣어주고 넣어준 다음에 한번 가볼게요. 넣어주면은 이렇게 슬라임 안에 왜 안 들어오지? 이상하다. 뭐가 문제지? 브레이캐스트 히트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맨에 말씀드리다 까먹었는데 여기 맨에 레이어를 이제 에너미로 세팅해 주실 거예요. 요 에너미가 뭐냐면 레이어라는 개념을 안 가르쳐 드렸네요. 말하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레이캐스트의 레이어 마스크에 에너미라는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는 내가 레이캐스트로 맞춘 아예 레이어 마스크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 레이어가 여기 있는 요 레이어예요. 원래 이 팔레이는 에너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애드 레이어를 하셔서 여기다가 그냥 수기로 에너미라고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맨에 에너미가 정해졌죠. 그래서 이 에너미가 레이어인 애만 찾는 거예요. 대충 감이 오시나요? 그리고 이 맨이라는 아이의 레이어는 에너미지만 이 에너미 중에서도 또 태그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애드 태그 하시면 되는데요. 적들 중에서도 뭐 저그가 있을 수 있고 뭐 프로토스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마린이 있을 수 있고 마린? 뭐라고 그러죠? 그걸? 테란 그죠?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네. 테란 안에서도 뭐 마린 뭐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태그를 또 깊숙하게 나눌 수 있다는 점 그게 바로 레이어 안의 태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이 에너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레이어만 에너미를 해가지고 적용을 시켜볼게요. 한번 슬라임을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슬라임을 이동을 시키면 여기 슬라임의 안에 여기 맨이라는 에너미가 정확히 들어온 걸 보실 수 있겠죠. 이제 슬라임은 원거리에서도 자신의 앞에 있는 어떤 특정 오브젝트가 에너미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 해보실게요. 한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까요. 한 3분에서 4분 정도 작성하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1번 줄이랑 여기 업데이트 28번 줄부터 34번 줄까지 작성하시면 돼요. 되신 분들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시간이 조금 모자라다 싶으신 분은 공개든 비공개든 말씀 주세요.
네,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지금 이제 에너미 안에 이제 값이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을 했죠? 그럼 이제 뭘 해주면 되냐? 어택을 눌렀을 때 이 에너미에 있는 이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해볼게요. 여기 온 포인트 다운에서 만약에 슬라임에 안에 들어있는 에너미라는 객체가 비어있지 않으면 널이 아니면요, 이 에너미 안에 들어있는 뭐야 이거, 에너미 안에 들어있는 셋 헬스 포인트를 해줄 겁니다. 한 10 정도 해주면 될까요? 한 10 정도 해주면 적당할 것 같아요. 10 정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디버그 로그도 찍어놨기 때문에 만약에 맞는다면은 보일 거예요. 이 맨의 기본 체력은 한 100 정도로 정해주시고요. 각자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갑니다. 가서 적당한 거리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 HP 포인트가 90으로 줄었죠. 그리고 디버그 로그에도 데미지를 10만큼 입었다고 정확히 나오고요. 여기에 적은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HP 포인트를 0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뭐 0에다 뭐 걸어두는 게 없어서 뭐 음수까지 쭉쭉 내려갑니다. 이게 문제죠. 이제 여기 부분에다가 조금만 장난질을 해주시면 충분히 둘이 싸우는 격투 게임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물론 조금 난이도가 있겠지만요. 그래도 대충 이런 윤곽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효과 하나만 넣어줄게요. 만약에 HP 포인트가 0이 돼버리면요, 0보다 아래가 되었다 하면은 해당 이 오브젝트를 파괴하겠습니다. 이 디스트로이 메소드는요, 현재 어떤 게임 오브젝트를 씬에서 파괴시켜서 없애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 오브젝트라는 거는 C++에서는 뭐 디스 같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디스 나 자신을 가리키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나의 에너미 스크립트를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를 부수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도 디버그 로그 찍어주겠습니다. 용사가 퇴치되었다 이런 식으로 하나 작성할게요. 용사는 사망하였다 이런 식으로 써놓고, 가서 죽여보겠습니다. 용사는 죽었죠, 그죠? 용사를 10번 다다다 클릭하니까 용사가 죽었어요. 여기서 뭔가 애니메이션은 3번밖에 안 나왔는데 죽으면 안 되지 않냐 라는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의 쿨타임을 정해주거나 저기 버튼에 락 같은 걸 걸어서 시간 제한을 따로 거시는 게 필요합니다. 공격 속도를 따로 정해두는 이유가 이런 데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락을 걸어서 연속 공격을 막아주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수업은요, 여기까지인데요. 과제가 있어요. 이번 주에 나가는 과제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7주를 준비를 했지만 이게 6주차에도 몰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이더라고요. 그래서 6주차 다음 주 석가탄신일까지 안 가고 다음 주 6주차에 6주차 7주차 거를 한 방에 몰아서 진행을 한 다음에 이번 주 과제까지 받고 스터디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제가 뭐냐면, 이제 저희는 수업 시간에 과제를 조금 끝낼게요. 수업 시간에 뭐냐면 바로 이 레퍼런스에 있었던 그것처럼 화면에 HP 바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 위에 HP 바를 만들어서 이 보스의 P랑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냐 하면은 위에다가 뭐 이미지 하나 만드셔서요. 이미지 하나 만드시고 그거를 위쪽에다가 배치하신 다음에 하나 만드시고 적당하게 맞추신 다음에 그 만들어
그 5주차 자료에 올려드린 요 윌바를 써서 네,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일단은 여기에 필요한 요소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이미지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미지 타입이라는 게 있어서 이 이미지 타입에서 얘를 필드로 바꿔줍니다. 필드로 바꿔줘요. 필드가 뭐냐면 이 fill amount라는 거를 통해서 얘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을 제공해주는 이미지 타입입니다. 그래서 fill 메소드는요, 이제 수평 호라이전탈로 해주고요. 호라이전탈로 해주면 이제 얘가 줄어들면 이렇게 줄어듭니다. 뭔가 피처럼 됐죠, 그죠? 이렇게 얘를 가지고 조절하는 거예요. 0부터 1까지의 실수값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과제는요, 여기 set health 포인트를 할 때요, 여기다가 헬스를 바를 이미지를 갖고 옵니다. 를 가져옵니다. 여기다가요. 그리고 여기에 어마운트에 100을 나눈 값을 헬스 바에다가 적용을 시켜줍니다. 이게 이번 과제예요. 딱히 어렵지 않죠? 네, 요게 이번 과제고요. 어떡할까요? 그냥 이대로 끝낼까요? 아니면 이 과제를 수업에서 끝낼까요? 어떤 게 좋으신가요? 음, 과제를 할까요? 아, 이제 4분 정도 남았는데. 네, 4분 동안 과제 합시다. 네, 4분 동안 그냥 과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어렵지 않아요. 시리얼라이즈 필드 하나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퍼블릭 이미지 하시면 돼요. 이 이미지를 근데 가져오실 때는 여기 위에 꼭 using Unity Engine UI를 꼭 가져오셔야 이 이미지 클래스가 활성화가 됩니다. 헬스바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헬스바에 fill amount를 amount f 만큼 까줍니다. 그리고 요 맨에다가 헬스바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과제예요. 이렇게 하면은 아마 될 거예요. 한번 가서 찔러 보겠습니다. 네, 한번 줄어들죠? 네, 이게 이번 과제고요. 네, 슬랙으로 저번이랑 똑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고, 영상은 빠르게 올려 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이 헬스바까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분 남았지만 빠르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질문 있으시다면 카톡으로 여전히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어제도 슬랙으로 잘 제출해 주시고 2차 학부도 힘내시고 1차 학부 하신 분들은 고생하셨고 이제 기말고사 잘 마무리하고 학기를 무사히 마무리 짓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스터디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 과제랑 영상 공지는 이제 따로 끝나자마자 해드리겠습니다.